자,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를 지금 쭉 봐오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 5번째 시간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자율활동만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올해 고3부터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특히 자율활동이 굉장히 많은 개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달라진 거냐면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좀 차근차근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앞쪽에 나와 있는 교과하고 뒤에 있는 교과하고 이제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쓴 것 같고, 뒤에 있는 이 교과 이외의 활동인데, 이 교과 이외의 활동이라는 얘기는 다시 또 뭐냐면, 여기서는 수업 이외의 활동,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이외의 활동이지만 사실은 교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를 보다 보면 자율활동에 그야말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자율적인 주제들을 골라서 교과하고 너무 이제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이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는 교과 이외의 활동.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 교과 이외의 활동이지만 사실은 교과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특히 이제 자율활동은 특색 있는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일상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이 자율활동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매 시간 반복이 될 내용이긴 한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자동 봉진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 안에는 자치 적응활동, 창의 주제활동으로 구성된다. 여기 이제 창의 주제활동이 뭐냐면 기존 교육과정에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5 교육과 개정과정 이전에는 여기가 창의 주제활동이 아니라 창의 특색활동이었어요. 그럼 이제 특색이란 말을 요 주제로 바꾼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탐구, 주제 탐구를 좀 열심히 해달라는 게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항목들을 좀 한번 볼까요? 좀 보시면 자율활동에서 자치 적응활동이 있고 창의 주제활동 등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제 이건 자치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 사고를 통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아마 이제 적응활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로 진학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주제 탐구 수행. 여기 보시면 전문 분야의 주제 탐구를 수행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걸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소논문 또는 보고서 쓰기 또는 탐구 주제 정하고 탐구 연구서 쓰기,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요게 뭐냐면 2015 교육과정에서 지금 새로 들어간 내용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활동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보시면 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이고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전 교육과정의 자율활동은 사실은 이게 학생부를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또는 평가를 할 때 이제 학생부를 보게 되면 자율활동은 사실은 볼 게 거의 없는, 왜 그랬냐면 항목 자체가 그랬어요. 보시면 자율활동에 적응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입학, 진급, 전학 등에 따른 적응활동, 예절, 질서 등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그 다음 축하, 친목, 사제 동행, 그 다음에 학습, 건강, 성격, 교우 등의 상담 활동. 요 상담 활동 중에는 이제 또래 상담이라든가 또래 멘토링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가끔 이제 눈에 띄는 경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교생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자치활동이 1인 1역, 학급회 및 학급 부서 활동.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학급회 및 학급 부서 활동이기 때문에 요것도 주로 이제 학급 부서 활동인 학생들은 주로 이제 이게 잘 기록이 안 되지는 것 같고, 학급회, 특히 반장, 부반장, 이 정도만 이제 아마 기록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소외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었고, 그다음 학생의 협의 활동, 운영위원 활동, 이거 보시면 여기도 역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교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기록이 됐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 모의 의회 토론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전교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학급 자치회 활동 같은 걸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자기주도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모의 의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갖다 해오는 아이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보시면 행사 활동에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기념식, 경축일 등 이런 것들이 그 애들의 글자 수를 대다수 다 적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행사를 여기다 쭉 나열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학생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생부에서 그 경연대회라든가 실기대회 이제는 대회라는 말 자체를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가 없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전시회하고 발표회 정도, 학예회는 좀 너무 이제 좀 저학년 같고요. 그 전시회하고 발표회 정도가 좀 그 학생부 관리를 좀 잘해준다 하는 학교에 이제 이 빈번하게 좀 이렇게 있던 행사 같고요. 그다음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체격 및 체질 검사, 체육 대회, 친선 경기 대회, 안전한 생활 훈련 뭐 이런 것들인데 역시 이런 기록 내용을 보고서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글자 수만 낭비하는 이제 그런 항목들이었고, 그다음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해외문화체험 등인데 역시 여기도 해외문화체험은 학생부에 그 기록을 할 수가 없게끔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해외문화체험을 국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외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만 해외에 나가서 한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그래서 여기도 행사 활동에서 학술조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이제 눈에 띄게끔 다른 아이들과 좀 이렇게 차별화된 이제 그런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특색 활동이 뭐냐면 학생 특색 활동, 학급 특색 활동, 학년 특색 활동, 학교 특색 활동, 지역 특색 활동 이런 활동들을 적으라는 건데, 대부분 보면 여기가 뭐 이제 100권 읽기 운동, 뭐 10권 읽기 운동, 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줄넘기, 그 다음에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선풀 달기 운동, 뭐 이런 캠페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기록을 해갖고 왔다. 그 다음에 학교 전통 수립 활동이라든가 학교 전통 개성 활동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재작년까지는 자율활동이 제한 글자 수가 1000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다 적더라도 이 천자가 다 채워지는데 거의 다 이런 내용들로만 이제 내용이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학생의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인성도 알고 싶지만, 사실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전공적 합성하고 학업 역량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탐구 역량을 알고 싶다는 건데, 자율 활동에서 그동안은 이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보일 만한 그런 소재가 없었죠. 끼케봐야 뭐냐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찾으면 이게 학술조사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 자율활동은 기록이 주로 뭐였냐면 반장 선거한 거, 그 다음 전교 회장 선거한 거, 그 다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받기, 그 다음에 뭐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 다음 안전교육, 그 다음 뭐 결핵 예방교육,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흡연 예방교육,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독도 알리기, 뭐 이런 것들이고, 입학식, 그 다음에 뭐 수련회, 체육대회,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쭉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자율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코너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고3부터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고3부터 고3 이하가 다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포맷으로 돼 있는 거고, 올해 고3부터는 이런 포맷인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제 예비 고3 아이들,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아이들의 학생부를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여러 학교 거를 이제 쭉 상담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학교가 적응이 빠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활동을 2015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자율활동 쪽에 학생들의 이 자율탐구를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실어준 학교도 있고요.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 있던 이 내용들,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만 나열해 놓은 이런 식의 학생부가 여전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도 지금 예비 고1 어머니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 아직 학생부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 2학년 어머니들은 1학년 때 학생부에 자율활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기록이 되어 있나를 보시고, 여기에 아이들이 주제탐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 주제탐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자율활동에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교는 학교급과 학교군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해서 이 표에 제시된 활동 내용 이외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먼저 자치 적응 활동은 이제 큰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업 역량과 그 전공 적합성은 별로 관계가 없고, 주로 이제 이쪽은 뭐냐면 인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예절 준법 질서, 그다음에 협의 활동, 학급 회의, 전교 회의, 모의 의회, 토론회, 자치 법정, 그다음에 1인 인력, 그다음에 교우 활동, 사제 동행 활동, 그다음에 이제 상담 활동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학습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공부가 약간 이제 학습이 좀 이렇게 처진 학생 있잖아요. 처진 학생을 내가 이제 학습 도우미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래 교우 관계 상담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학생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교대나 사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역시 학습 멘토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창의 주제 활동 보면 이전 교육 과정에도 있던 게 뭐냐면 학교나 학년, 학급 특색 활동, 이것도 이전 교육 과정에 있던 거예요. 백권 독서하기, 줄넘기, 경어 사용하기, 연극놀이, 뮤지컬 텃밭 가꾸기, 뭐 여기 이제 선풀 달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이번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주제 선택 활동인데,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자유 연구, 그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역사 탐방 프로젝트, 박물관 견학 활동 등, 이게 이제 학술 활동이라는 걸 좀 더 학술 활동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탐구형 소집단 공동연구, 원래는 이 주제탐구형 소집단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결과물이 뭐냐면 소논문이나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소논문과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여기에서 자율활동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를 한 결과가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의 그 제목과, 그러니까 주제와 소요 시간, 그 다음에 공동 연구 인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고, 현재 1, 2학년은 소논문에 관련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1, 2학년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건 아니고,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를 하되 그 연구에 대한 그 결과를 소논문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산출물로 이걸 수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활동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이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자율활동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창의 주제 활동은 자유학기 및 교과와 연계 통합하여, 교과와 연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실정과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주제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제탐구나 이제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배경을 어떻게 만드냐는 이제 제가 다른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공동체의 주체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적 사고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학년, 학급 단위의 다양한 집단 활동을 편성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과 비슷한 진로 진학 계획을 가진 교우들과 관심 분야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탐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요 정도인데, 보시면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교과와 연계 통합한다라는 말의 의미만 좀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의 주제 활동이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자율활동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2015 교육과정의 한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수업 시간에 주입식으로만 이 수업을 듣던 거에서 이제 아이들의 좀 자기주도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뭐를 도입을 한 거냐면 수행평가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의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대만큼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이제 바꾼 건데, 보시면 먼저 2015 교육과정에서 이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새로 도입이 됐어요. 이제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볼 때 이 수학 과제 탐구를 하기에 적합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일단 자연계열 학생들, 이 이공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인문사회 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은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상경 계열이 아니라 사회과학 계열 정도, 사회과학 계열에서 주로 이제 수치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 수학 과제 탐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만 좀 보시면요. 내려볼게요. 수학 과제 탐구는 이제 여기 과제 탐구 내용 체계를 먼저 보시면 과제 탐구의 이해, 과제 탐구의 실행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학 과제를 탐구하는 올바른 탐구 방법과 절차를 습득하고 연구윤리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게 연구윤리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게 뭔가 논문을 쓰는 행위하고 좀 비슷한 걸 지금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 다음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탐구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며 결과물을 도출한다. 탐구 과정과 산출물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반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탐구 능력을 기른다. 여기 보시면 탐구 과정과 산출물을 정리해서 발표하고인데 이때 이제 이 산출물로 이제 뭐를 권장하고 있냐면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탐구 산출물은 수학 소논문,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소논문을 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학 소논문, 그다음 스팀형 산출물. 요 스팀형 산출물은 뭐냐면 요 S가 요게 과학이고요. T가 이게 기술이고, E가 공학이고, A가 예술, 그다음 M이 이제 수학. 그래서 이게 뭐냐면 5가지 영역이 이제 이거 이제 5가지 영역 을 융합해 놓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스팀형 그러면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융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재미난 그 사례가 뭐냐면 그 과학 선생님께서 미술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하고 세 분이서 합쳐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 과제를 내주는 거냐면 수소 연료 자동차를 팔 수 있을 만한 CF 영상 제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단 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초 기술이라든가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먼저 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국어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핵심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문구를 다듬고, 그 다음에 그 뭐 카피를 짜내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국어 영역에 해당할 거고요. 이제 어법,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 선생님이 이걸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 있어서의 뭐 균형 감각이라든가 그 아니면 그 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적인 요소들을 이제 미술 선생님이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스팀형 산출물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산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일 수도 있고 뭐 그 여러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뒤에 예시도 다 이제 스팀형 산출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수학 소논문을 쓰거나 스팀형 산출물을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잡지를 만들거나 수학 동화나 만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학 신문 등의 탐구 유형에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근데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수학 소논문, 스팀형 산출물, 포스터, 보고서, 수학 잡지, 수학 동화 만화, 수학 신문 딱 봤을 때, 아, 뭔가 이 학생이 연구한 주제가 좀 깊이가 있구나, 또는 그 연구를 좀 열심히 했겠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주로 이제 이 소논문 형태였어요. 소논문 형태나 아니면 최소한 이 보고서 형태였기 때문에 왠지 이 잡지와 동화 만화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지껏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주로 이제 그 이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없을 때에도 그 진로 활동에서 이 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소논문이나 스팀 형태의 산출물 또는 보고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학생부에 수록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발표한 후에 탐구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하게 한다. 요게 이제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그 창의 주제 활동의 산출물을 소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포스터 아니면 잡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이에요. 주로 이제 이거는 자연계열 학생보다는 주로 이제 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그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사회문제 탐구는 수학 문제 탐구, 수학 과제 연구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수업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이 자율성이 좀 더 약간 좁아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용 체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그 다음 탐구 방법과 절차, 사회문제 탐구 과정에서의 쟁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먼저 해요. 게임 과몰입, 그 다음에 학교폭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그다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 게임 과몰입 이런 거는 이제 남학생들 중에 이제 이 게임 과몰입 때문에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이 학생들은 게임 과몰입을 좀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사회문제탐구라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해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절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사회문제 사례 연구라고 그래서 사회문제 사례를 본인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학습한 내용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또는 본인이 평소에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관찰했던 사회문제 사례를 선정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걸로 이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과목들이 보통 보면 뭐냐면 이전 교육 과정에 없던, 그러니까 새롭게 아이들이 뭔가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해보는 이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의 주제 활동이 교과와 연계 통합해서 학교 실정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부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직 우리 학교에 이 2015 교육과정의 자율활동에 특히 이 창의주제 활동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면 사실은 대부분 교과가 어떻게 바뀌었냐,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에만 관심이지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 바뀌었다는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언급도 잘 안 되고, 저도 이걸 설명회 때 이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한번 10번 설명을 하면 한 번 정도 드리나요? 그만큼 이제 좀 이렇게 중요도가 좀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당연히 학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하고 바꿔왔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좀 상대적으로 미룬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자율활동 시간에 자율활동을 이용해서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등을 하면서 뭔가 보고서를 써보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써봐야 최소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본인이 어떤 이 가설을 세우고 추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학생의 이 연구 이전과 연구 이후에 뭔가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자꾸 이제 원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좋은 건 학급이나 전교 학생의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급적 활동을 해보는 게 좋고, 근데 꼭 그것에 전교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학급회 활동에서 이제 리더가 돼서 활동을 못 하더라도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 소집단 공동연구 같은 것들은 이제 자율활동에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집단으로 친구들과 같이 이런 공동연구를 해보면서 그때 그 공동연구 안에서 리더가 돼보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소소한 리더십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쌓아나가면 동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획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자율활동 같은 경우가 학교마다 좀 이렇게 격차가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율활동에 이제 기록이 되는 내용이 2015가 적용이 되기 이전부터 자율활동을 학생 개인에 맞춰서 개별화를 굉장히 많이 잘 해준 학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교 공통의 행사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좀 줄여나가야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격차를 갖다가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자율활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자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